안녕하십니까. 아이스크림 에두입니다. 자, 어제 한덕수 전 총리라고 할게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2년 차에 개헌한다. 3년 차에 총선, 대선 동시에 실시한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일단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바닥으로 들어오셨네요. 자, 이거 뭐 거칠고 험한 싸움인데 뭐 옛날에 뭐 반기문 총장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다른 것도 물론 있죠. 그분은 좀 해외에서 하시다가 했고 또 요 분은 한덕수 전 총리는 우리나라 뭐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활약했던 분이라 좀 또 얘기는 다릅니다. 자, 어쨌든 요런 슬로건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바로 개헌하겠다는 거, 2년 차의 개헌이라는 건. 뭐 만약 올해 당선되면 뭐 임기 시작하면 뭐 7월 될 텐데 7월부터 뭐 몇 개월 있다 바로 이제 개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3년 차에 총선 대선하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 되게 싫어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걸. 그리고 이제 지지율을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발표 전이에요. 대선 나오겠다고. 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는 좀 줄어들겠죠. 이제 사법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바닥이 정말 정말 암담하네요. 그죠? 뽑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보면. 그죠? 자, 일단 한덕수 이제 전 총리의 뭐 최대 약점은 뭐 당연히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였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크죠. 자, 뭐 내란당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동조하진 않았어요. 이제 헌재에서도 밝혀졌고 이분은 뭐 반대했다는 걸로 분명히 나오는데 그래도 일단은 전 정권의 총리였다라는 아킬레스건은 지울 수가 없죠. 자,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9일 정도까지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위해서 혼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국민의힘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그래 나는 따로 나올게 하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자, 뭐 단합을 위해서 합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뭐 지금 새벽인데 토요일 새벽이에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 일단은 한동훈과 김문수 후보의 대결이 이제 나오는데 결과물이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한동훈을 기울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지율이 좀 더 앞서 있죠. 자, 보시면 뭐 4월 28일에서 30일 이제 통계니까 이제 거의 이제 지금 거의 가까운 통계거든요. 자, 이 내부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도잖아요. 전부 다 섞여 있잖아요. 전국 성인대명사니까 뭐 민주당 지지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중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 뭐 지지한다고 말 안 할 거니까 뭐 여러 뭐 대상들이 있죠. 근데 이 1000명이 뭐 당연히 1000명 중에 420명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거고 130명, 90명, 60명 이 포션이잖아요. 근데 표본 오차가 3%이기 때문에 3.1%이기 때문에 막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역전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통계 나오는 것보다 한동훈이 올라오는 그런 게 크죠. 자, 그렇다는 건 한동훈은 또 한동수 전 총리와 합하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 자, 근데 대선판은 분명히 지금 들쭉날쭉 변동성은 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파기환송을 그렇게 시간을 땡겨서 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간을 땡기길래 그냥 뭐 후보 등록 전에 그냥 무죄 그냥 인정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저는 중도예요. 중도 누구의 이재명 편도 아니고 뭐 한덕수 편도 아닙니다. 딱 중간이에요. 저는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하고 우리나라를 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제 얘기는 끝.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냥 2심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땡겨서 저는 괜히 후보 교체되고 이런 뭐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그래 뭐 무죄
확정하고 뭐 그냥 대선을 클리어하게 가자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파기환송이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파기환송한 내용이 거의 꾸짖는 수준이에요. 자, 사항도 거의 20개 사항을 꾸짖었어요. 아니라는 걸. 자, 그렇고 유죄 추정 원칙으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여기서는 형사 7부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무죄를 줄 수가 없어요. 벌금 10,000원이라도 유죄를 선언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벌금 뭐 99만 원이냐, 100만 원 이상이냐, 뭐 징역형이냐, 뭐 이렇게 그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어쨌든 100만 원만 넘으면 이번 선거는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민주당 내는 뭐 굳건합니다. 뭐 법을 고쳐서라도 뭐 막겠다, 뭐 이러면서. 자, 형사소추 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법 개헌안 지금 내고 있죠. 그만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앞뒤가 없어요. 지금 무조건 대통령 되고 마겠다. 그래서 방탄이라는 얘기 많이 쓰죠. 자,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한 의견은 안 낼게요. 자, 어쨌든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는 달성을 했어요. 신고가, 이전 고가까지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고가가 뭐 6,610원이니까 상한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할 수 있을 건 다 했어요. 물론 아쉬운 거라면 풀렸다는 거. 근데 아쉬운 거라면 풀린 거고 좀 덜 아쉽다는 건 그래도 저가 마감하지 않고 또 아래 꼬리 달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주는 첫 번째, 대선 후보가 되느냐. 두 번째, 양보하고 그 사람을 밀어주냐.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2번이면 조금 밀리겠죠. 꽤 밀리겠죠. 그리고 1번이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원래는 시공테크가 본주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계열사잖아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더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 자, 월봉 보실게요. 시공테크 월봉 그냥 끝까지 다 볼까요? 다 보면 어때요? 뭐 이거는 너무 기니까. 자, 최근의 저항 라인들 있죠. 10,000원 저항. 이때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10,000원에서 계속 꼭지가 있어요. 이거 못하죠, 돌파를. 그러니까 10,000원에서 계속 먹히는 거예요. 여기 10,000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워낙 대장주였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10,000원을 먹히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000원을 넘기 위해서는 더 큰 뭐가 필요하죠. 뭐예요? 단일화 후보, 단일화되는 후보. 이게 중요하겠죠. 자, 아이스크림 에듀는 반면에 월봉 보시면 얘는 상장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죠. 2019년이니까. 자, 그죠? 주매물대가 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바닥에서는 가격 부담감이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더 가볍죠. 이렇게 올라와도 650억이에요. 시총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다. 보통 이제 대장주 싸움 하다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주식들끼리 대장금 싸움 하다가 결국은 연관성 있는 애가 올라가지만 비슷비슷하면 시총 가벼운 애들이 더 많이 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부담감이 적고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자, 3일선 탔어요. 어제도. 자, 급등주의 배경 3일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1번 안이 이제 되면 9,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9,000원까지도. 자, 이제 각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흔들림도 심합니다. 막 몇십 프로 내려갔다가 몇십 프로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게요. 자, 저는 이미 4,500원에 매수 드렸죠. 4,500원에 드렸어요. 이미. 정확하게 땄습니다. 이날 제가 찍었는데 쫓아가지 마시라고 4,500원 이하에서만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매수를 5일이나 줬다는 거. 자, 지금 넉넉히 수익 중이니까 일단 수익 즐기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후보 양보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바로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뭐 수익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후보로 됐다 그러면 9,000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뭐 대선이 됐던 뭐 총선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뭐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 자,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 히든 정보들,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드릴 텐데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6주.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 평균적으로 5, 60% 이상 수익을 내고요.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 2주 안에 끝내는 거.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011-0017이고 자, 여기로 정치인 관련 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